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간행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해가지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실어놨어요. 채용 시험, 성장, 경제적 보상, 휴가. 여기 이제 급여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아니지 예시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거가 대부분이고요. 국가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출제 관리 우리 잘 알고 있죠? 넘어가요. 채용 후보자 등록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요. 우리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잖아. 자, 요거 궁금한 거 있죠? 임용유예 가능하냐? 임용유예 가능하다. 여기 보면 병역법 입대하는 경우, 학업 계속,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임신, 출산, 기타 부득이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학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하겠다. 학교 졸업 후 군복무 마치고 임용되고 싶은데 군복무 2년은 임용유예 기간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2년이 남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군복무가 근데 2년이 아니죠. 18개월이죠. 그래서 18개월 플러스 나머지 2년 동안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합격하자마자 임용유예 신청을 하거든요. 합격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 대기 기간이 좀 있어요. 그 대기 기간은 후보자 명부에서 대기 기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 가는 게 아니잖아. 그 대기하잖아. 그 기간은 후보자 그 명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년이 남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군대 가는 게 만약에 10월 달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병역에 의해서 임용유예를 했는데 실제 군대는 1월 달에 가. 그러면 3개월은 그냥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년 빼기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 구체적인 게. 자, 임용유예인데 빠르게 졸업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임용하면 됩니다. 임용 응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근데 교과서적인 얘기네. 자, 한 직위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한 직위에 3년을 근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유사 직무, 수행직위로의 전보 등 예외 사유가 해낼 때는 그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직위에서 직위란 게 뭐지? 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이란 건 내가 일단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맡으면 3년 동안은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년마다 순환 근무 시키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얘기로는 2, 3년 정도 얘기합니다. 자, 필수 보직 기간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3년이야? 보통 2, 3년이라 그러거든요. 2년. 그러니까 보통은 승진할 때 좀 많이 움직여요. 8급 간다거나 이럴 때. 그런데 이거 뭐 그건 원칙이 아니라 원래 3년이 원칙이란 얘기죠. 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문직이 뭐냐? 여기 나와 있고요. 전문직이 수당은 RF의 금액에 지급 상한에 돈도 준대요. 네. 자, 넘어가고 네, 읽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뭐냐? 써있네요. 자, 전문직이랑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로는. 네. 자, 성과,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성과 관리는 무엇이냐?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승진할 때 씁니다. 승진할 때. 성과급도 주고, 성과급도 내가 잘한 사람은 S, 뭐 더블 S가 있었나? 뭐 그런 거 주고 S 뭐 A 뭐 B 뭐 이런 식으로 줘서 금액이 달라져요. 네,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서 이제 성과 관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승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승진도 빠르고 돈도 많이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무평가. 수시로 하고 6월 30일, 12월 30일. 이걸 가지고 성과급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을 줘요. 2번 주는 데도 있고 어떤데 나눠서. 그 다음 승진한다. 승진. 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워라. 이거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지금. 9급이 1년 6개월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급 달고 옮겨간다는 게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딱 되는 사람 많지 않고 2년 정도 되면 8급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8급에서 7급 할 때는 최저는 2년이야. 근데 딱 2년 만에 올라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2, 3년이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어. 그냥 그거는 예시야. 자, 이 최저 기후, 그러면 사실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최저로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실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3년 6개월 만에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면 된다.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승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제가 일반 승진, 뭐 특별 승진 해가지고 여기 있네. 일반 승진, 공개 경쟁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거 제 거 보세요. 네. 이거보다 더 자세한 자료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다른 기관이 필요할 때 본인이 희망하고 자격증을 갖추면 다른 국가기관, 교육훈련기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면 파견을 간다. 파견.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어떤 교육훈련 가는 것도 있고 교수위원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이버 국가고시 말고 거기 가면 매달 나옵니다. 예, 필요한 인원 이래가지고 파견 가는 거죠. 파견. 네. 자, 요런 제도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냐? 고충 해소를 위해. 고충 해소 뭐예요? 아,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 딴 데 좀 옮겨줘 하는 게 고충 해소예요. 제발 좀 옮겨줘. 네, 그래서 상호 부처를 옮기는 수시. 부처를 옮긴다는 건 내가 뭐 가령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는데 뭐 저쪽 뭐 고용노동부로 간다든지 이런 거죠. 뭐 일종의 부처로 옮겨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안에도 과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과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죠. 수시 인사교류나 각 기관 전입 공모. 전입 공모란 건 뭐냐면 아예 공지를 합니다. 우리 쪽으로 와. 예? 와 이렇게 전입 공모를 하는 게 있고 수시 인사교류는 서로 바꾸는 걸 보통 얘기해요. 서로 바꾸는 거. 여기 있네.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공모를 위해서 맞교환자를 찾아. 밑에 있어. 몰랐어. 네, 맞교환자를 찾아 상호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뜻이 맞으면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수시 인사교류라는 겁니다. 국가, 지방직, 지방직 다 가능해요. 예. 근데 잘 되진 않아요. 상대방을 찾는 게 어렵잖아. 어디서 찾아? 그런데 나라 일터에 가면 고잡시점 고점 케어에 가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으면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방직, 국가직 이런 게 조금 어렵지. 국가직은 여기서 어느 정도 되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일반 전입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아까 인사 교류죠.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일반 전입은 한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결혼이 있어. A라는 지역에 결혼이 있어. 나는 가고 싶어 죽겠어. 상대방이 못 와 우리 쪽으로는. 나 혼자만 가. 예, 그 일반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시 인사교류, 일방 전입. 일방 전입은 보내주고 거기서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요새는 다 이 고잡시점 고점 KR 여기서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간장에서. 여기 있죠. 예, 나라 일터 인사교류센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교육훈련 어떤 게 있냐? 네, 교육훈련 있다. 네, 훈련하는 거 싫죠, 교육훈련. 네, 상시학습제도 있어요. 지방직도 있습니다. 요거 안 되면 이제 승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보수. 네, 급여. 자, 급여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봉급표만 봤죠. 얼마. 그게 실수령액도 아니고 막 수당도 붙어 있는데 뭔지 몰라.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좀 키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모수는 기본급, 봉급표 있잖아. 우리 봉급표 봤잖아. 제가 맨날 올려놓잖아. 봉급표. 뭐 1호봉 얼마, 2호봉 얼마 써있는 그게 봉급표라 그래요. 근데 그거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당이 붙어 있단 말이야. 수당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히 정리했어. 23년 기준으로 9급 초임 1호봉. 월 보수는 최소 236만 원이다. 236만 원이 최소다. 기본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을. 근데 이렇게 많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왜? 이거는 세전이야, 세전. 이거 떼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떼가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수는 받는데 떼가는 금액 있잖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국민 건강보험료. 회사 다니면 다 떼가잖아. 우리가 일반에서는 4대 보험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공무원은 4대 보험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공무원 연금. 네, 그걸 기여금이라 합니다. 기여금 떼가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떼가지. 그리고 가끔세. 근로소득세, 소득세 떼갑니다. 일반 저기 회사원하고 똑같아요. 소득세 떼가고 기타 등등 또 공제되는 금액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받는 금액 236만 원이 아니란 얘기야.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190 몇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여금이 가장 큽니다. 기여금이 한 20만 원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236만 원인데 한 20만 원 정도는 기여금 내야 돼. 그리고 건강보험료 한 10만 원, 8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벌써 고마워해도 나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비용이고 여기에 가족이 많다거나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또 그다음에 야근 많이 하면 더 플러스 되는 거야. 그다음에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 주말에 이제 나가서 근무한다. 그럼 많아.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9급 1호봉이 야근을 좀 많이 해요. 새로 모르는 거 막 배워야 되니까 많이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빨리 못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야근 많이 해.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적다. 자, 7급 1호봉 얼마야? 259만 원. 259만 원. 놀라운 사실이죠. 230만 원이 9급 1호봉인데 그 어렵다는 7급을 합격했는데 259만 원이야. 10몇만 원밖에 차이 안 나. 럴수 이럴 수가. 아니구나. 23만 원 차이 나네. 23만 원. 근데 이제 회사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예. 일반 회사도 그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연봉제 회사가 아니면 대리나 사원이나 얼마 차이 안 나. 한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제 대리가 사원들 뭐 술도 사주고 그러잖아. 마이너스 쳐 오히려 거꾸로.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초과 근무 수당 월 정액분은 무조건 주는 금액이에요. 무조건. 야근 안 해도 일단 줍니다. 무조건. 예, 월 초과 근무 수당. 그래서 실제 이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이 1시간을 제외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4시간 했으면 1시간 제외하고 줍니다. 3시간만 줘요. 그게 이제 미리 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다음 명절 휴가비 요거는 2번밖에 안 주죠. 추석하고 설날.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급식비는 14만 원씩 나옵니다. 이거. 정액 급식비 14만 원이에요.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정도 금액이다 하는 거 네, 놀랍죠? 자, 그다음 월별로 지급받는 보수액이 왜 다르냐? 예, 여기 이거 명절 휴가비 월별로 해놨네. 명절 휴가비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 월 정액분, 네, 월 정액분 따로 매달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성과금 나옵니다. 성과금 보통 5월 정도 나올 거예요. 5월, 6월 요쯤.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소득세에서 내가 이제 쓴 돈 해가지고 실제 세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제 급여에서 좀 받을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쓴 돈은 많고 급여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월에서 4월 사이 요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더 플러스 돼야 되고 정근수당 1년 지날 때마다 이제 정근수당이 또 나옵니다. 그게 1월하고 7월에 나와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금액 훨씬 많아요. 자, 여기 그래서 또 7급도 나왔다. 7급도. 네. 성과상여금 여기 써있네. 이건 아까 여기 성과상여금 없지 않았나? 그렇네. 여기는 왜 성과상여금이 없지? 네, 성과상여금 준단 말이에요. 이거 9급도 줘요. 9급도 줘요. 7급 15복 여기 있네. 정근수당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훨씬 많다. 예. 7급 10호봉이면 네, 650만 원 받네. 보수가. 3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죠. 명절 휴가비 170만 원. 네. 요게 있으니까 많이 커진 거고 평달 같으면 336만 원. 7급 15봉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성과금 나올 때 이 성과금 나왔잖아. 300만 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600만 원 되죠. 예. 요런 거를 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울한 현실만은 아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7급 10호봉이면 9급에서 12년이네. 12년. 9급으로 입직해서 12년 되면 7급 10호봉이 돼요. 9급 1호봉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2년 정도 지나면 600만 원 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평달이 있으니까. 네. 자,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5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5년 후에 4천만 원 정도 된다. 써있네. 8급 5호봉이야. 8급 5호봉 아닌데? 8급 4호봉 아니야? 네, 어쨌든 그냥. 네, 8급 5호봉이고 연보수가 4,166만 원 정도 되고 월평균이 347만 원. 5년만 지나면 3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임금 인상률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씩 올려주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거. 요번에 2.6%인가 올렸나? 아니야. 기억이 안 난다. 몇 프로 올렸는지. 되게 조금밖에 안 올렸잖아요. 예, 되게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몇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그건 계속 올라가는 거. 거의 다 호봉이 올라가잖아. 본인이. 호봉은 1년마다 올라가요. 무조건. 자기가 입사한 날부터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 그래서 호봉마다 급여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8급 5호봉이 4천만 원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건 확인을 못 하죠, 여러분들은.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명절 휴가비도 넣고 성과상여금도 넣고 해가지고 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높은 등급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변동이 좀 있는 거야. 그래도 한 4천 정도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예, 5년인데 4천은 조금 모르겠다. 이거는 초과금 말고 이거보다 그럼 훨씬 많이 받는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12만 원 들어있자 월정액분이 이거 말고 본인이 또 그냥 초과근무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하루에 뭐 몇만 원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열흘만 해도 몇십만 원 아니야. 그런 것들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자, 입직 계급별로 5에서 15년 후 보수 수준 9급 1호봉이 2,800만 원이래요. 2,80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8급 5호봉이 4천만 원. 5년 후. 네, 5년 후.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6천만 원. 15년만 해도 7천만 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있죠.
공무원은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따라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10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15년 이렇게 20년 되면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이지만 2천만 원 받던 사람이 거의 3천만 원, 7천만 원 많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 억대 연봉 많아서 그런데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따져보면 보통 한 7천에서 8천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다 그러거든요. 월에 600만 원이 넘으니까 500만 원 정도 넘으면 되게 성공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의 뭐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르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자, 근데 8급 입직은 없으니까 보통 7급 입직에서 15년이면 8,900만 원. 15년. 별로 차이가 안 나. 7급하고 8급, 7급하고 여기 15년 후인데도 몇 호봉 됐어요. 6급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5급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네. 6급 입직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네, 요거. 네. 돈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은 이것 좀 보세요. 자, 여비 이런 거는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돈 준다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 아주 공무원생들이 뭐 이거 알면 할 거야. 복지 점수란 게 있다. 복지 점수. 이게 국가직, 지방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 40만 원 여기 있네. 40만 원. 네. 40만 원이고 지방직은 거의 100만 원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연금이 있더라고요. 자, 연금이 있는데 자, 1960년도 어때고 10년 미만 재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고 일시금으로 다 줘버리고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연금으로 준다. 몇 살부터? 65세부터. 예, 그러니까 60세에 이제 그만두면 5년 동안은 손 빨고 있다가 65세부터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지금이 2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는 62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손 빨아야 되는 게 있어. 뭐 어쨌든 그렇고. 자, 개인 기준 소득 월액이란 거를 책정하거든요. 아까 그 연봉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봉의 9%를 내게 돼 있어요. 월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9% 정도 돼서 아까 20몇만 원이라고 한 게 이겁니다. 이거 기여금을 내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2배를 내죠. 그게 소급 기여분. 소급이란 거는 한꺼번에 다 해서 소급한다. 앞으로 간다. 어렵다. 아무튼 안 냈던 거 낸다. 안 냈던 것까지 다 낸다. 소급 기여분이라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2배를 내요. 그럼 40만 원, 50만 원 거의 냅니다. 한 달에. 일시불로 낼 수도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은. 자, 2016년에 임용자. 한참 전에 분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30년 재직하고 그러면 2016년에 30년이 얼마야? 2046년이네. 2046년 돼서 퇴직을 한다. 6급으로 179만 원을 월에 받는다. 4급으로 퇴직한다. 210만 원을 받는다. 2급으로 퇴직한다. 236만 원을 받는다. 얼마 안 된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 2046년에 236만 원? 큰 돈일까요, 과연? 지금도 큰 돈이 아니잖아, 179만 원이. 그러나 국민연금보단 낫다 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연금보단 좋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개혁이 돼서 바뀌면 바뀌어요. 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만약에 이게 2016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 만약 바뀐다. 20년 지났구나. 2030년에 바뀐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30년도까지를 한번 계산해주고 바뀐 걸로 30년부터 이후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구간을 나눠서 합니다. 그렇게. 어렵죠. 제가 그 유튜브 중에 나름 잘 나가는 연금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제 컨텐츠 중에. 거기에 그게 설명돼 있어요. 이거. 나눠서 주는 거. 어떻게 나눈다는 거. 자, 근데 2013년도 임용자인데 이거는 뭐야 이거? 현재네, 현재. 현 7급이 68만 원 일단. 이게 뭐야? 10년 재직했을 때 23년이니까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65세 때 줄 건데 68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많이 오래 다닐수록 좋다는 얘기. 30년. 68만 원 근데 적은 돈은 아니죠. 네, 따져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65세 때 받아야 돼. 지금 안 줍니다. 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나? 근데 기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고갈돼 있어요. 걷어서 주는 거야. 걷어서 주고 세금에서 플러스해서 줍니다. 그 세금 먹는 하마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임용되기 전에 군대 다녔는데 연금상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소급, 소급 기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인정받는다. 연금은 오래 낼수록 플러스입니다. 오래 낼수록 플러스예요. 근데 최대한 낼 수 있는 기간이 36년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30년 이후에는 이제 연금 안 받아요. 더 이상 안 받아. 근데 이제 20살에 만약에 입직한 사람이면 36년이면 56살이죠. 그러니까 24살 이전에 하신 분들은 다 채울 수 있어.
자, 넘어가고. 자, 그다음 부산 질병 이런 거 뭐 다 제도가 있다 하는 내용들 있고요. 아우 되게 기네. 자, 휴가. 네,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는데 연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휴가. 네, 일반적인 휴가. 병가는 아팠을 때, 공가는 공적인 걸로 이제 갈 때. 공가. 그다음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이런 거예요, 주로. 자, 여기 보시면 특별휴가에 경조사, 출산, 유산사산, 난임치료 시술, 여성보건휴가. 이거 근데 무급입니다. 여성보건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 안 쓰죠. 이거 예전엔 다 의무적으로 썼거든요. 임신검진휴가 있고 수업휴가가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 한국방통대 출석 수업 참석 공무원. 그럼 방통대 가. 수업휴가 준단 말이에요. 가족 돌봄휴가, 포상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가. 네, 연가는 기본 11일이죠. 처음에 11일 되고 6년 이상 21일 되고. 땡겨 쓸 수 있어. 땡겨. 그다음 저축도 돼. 저축도. 네, 요즘은 저축도 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받으면 돼요. 연가 보상비란 게 있어요. 여기 그게 나오는 거야. 연가 저축된다. 10년까지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한 30일을 자기가 등록해놨잖아. 과연 30일을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 어떤 부서에서 내가 30일을 갔다 왔는데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럼 난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따져보면. 네, 어렵죠? 네. 자, 휴직은 여기 써 있는 것만 됩니다. 그냥 쉬는 거 없어요. 회사에서 사장님 저 그냥 쉴게요. 그럼 사표 쓰고 나가 이러지. 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봉급 받는지 안 받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질병휴직. 질병휴직이 없나? 질병휴직이 안 나와 있네? 질병휴직이 있어야 되는데? 질병휴직은 돈을 받습니다. 유학휴직도 돈을 받아요. 놀랍게도. 나머지는 다 돈 안 줍니다. 육아휴직은 따로 돈이 나오죠. 네, 이거는 그런 거고. 육아휴직 어떻게 쓰는지, 고용휴직, 그 다음 자기개발휴직이 있어요. 네, 이런 휴직 제도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이런 거는 그 해당 부서에 가서 보시면 되고. 네, 다들 뭐 야근까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 줄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죠. 주 40시간이고, 지각조퇴 외출, 뭐 다 일반 회사 있는 거, 초과근무 수당 주고, 당직근무도 있습니다. 당직근무, 24시간, 밤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거 있어요. 낮에도 근무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당직근무라고 하는데, 휴가 줍니다, 휴가. 휴가. 하루 동안 근무했으니까 하루 동안 쉬어, 이런 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무에서 출장 다녀온 경우에 초과근무 인정할 수 있나? 초과근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왜 써놨지? 이거 쓸데없이. 자,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할 수 있다. 예. 홍보부서와 협의도 해야 된다. 네. 직무와 관련된 거 할 때. 본인 일 할 때. 근데 그냥 사생활, 취미생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겸직 허가 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겸직 허가. 자, 외부 강의 할 수 있다. 예. 징계. 예. 공무원은 징계 받으면 가장 타격받는 게 뭐예요? 승진에 타격 온다. 금액도 타격이 올 수 있고요. 그 징계는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야? 다른 지원. 네, 이거 15란 거는 5급 1년, 6급 이상은 다 6개월, 이하는 6개월 동안 뭐 일종의 그냥 인턴 같은 건데 실적으로 정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해고할 때 조금 다르게 해고할 수 있어요. 좀 간편화돼서. 그거 빼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15는 공무원이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15도 공무원이에요. 그냥 다 줍니다. 똑같이 다 줘요. 급여부터 해가지고 다. 그 정식 공무원 됐다고 해가지고 뭐 파이팅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5가 이제 해제될 때 15떡을 돌리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최근에 몇 년 안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돌리지 마. 그런데 아직도 돌리고 있어. 그게 뭐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15 떼는 게 아니거든. 따져보면. 넘어가요. 도움은 받긴 받았지. 그렇다고 그게 쓸데없이 떡을 주는 거는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고소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걸 강요하는 윗사람 있으면 고소해버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같은 공무원들끼리 무슨 고소를 해요. 근데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가 맞으니까. 위법 부당한 인사행위 뭐 그런 거, 이건 다 마음건강센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헌장.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의 간행물이 더 있어요. 그건 안 할 거야. 그거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뭐
무슨 공직 여행인가 뭐 이게 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그거 보고, 합격 안 하신 분들은 요것도 보고 그것도 보고. 예. 어쨌든 다 봐. 한 번씩 보면 돼.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다 알려드렸고, 이미 이거는 제가 꼭 합격하고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서류라고 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 합격하고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보수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인사실무. 인사실무라는 또 그게 있어요. 그 다음 하나가 뭐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제 컨텐츠에 있으니까 한번 네, 열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인사실무, 뭐 공문서 작성, 공문서 작성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그거 네,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